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공식에 대입해서 하나의 점수로 환산하고 환산 점수로 정량 평가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이때 각 대학별로 정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특목고에 있다고 해서 특목고 아이들만 이렇게 뽑지 말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일반고의 우수한 아이들을 골고루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 균형 선발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목고는 내신이 치열해서 일반고 학생보다는 내신이 낮잖아요. 통상적으로 보통 일반고에서 탑 오브 탑 그 전교권 아이들은 딱그 천상계에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과목을 1등급 아니면 2등급, 대부분 1등급을 찍다 보니까 전교 1등은 뭐 1.2, 1.1, 1.0도 가끔 보이고요. 이런 아이들이 전교 1등이거든요. 그런데 특목고는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 두 문제 틀리면 3등급 이러다 보니까 전교 1등이라 하더라도 전교 1등의 내신 등급이 보통 1.5 혹은 1.5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고 아이들의 경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의 취지에 잘 맞아요. 대신 또 특정 학교 아이들이 집중해서 그 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각 고등학교가 우리 대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요 수 이내로 해라 이렇게 추천 인원수를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고요. 그중에 일부 대학은 졸업생은 지원하지 못하고 고3 학생만 지원할 수 있게 자격 조건을 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인서울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생을 배제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추천받는 추천 인원 제한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공식을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식에 반영되는 교과가 있고 반영되지 않는 교과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특강을 2시간씩 6시간 진행하고 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묻는 질문 중에 선생님, 저 1학년 때 어, 국영수 사과는 잘 봤는데 정보, 한문, 제2외국어 이런 거 망쳤거든요. 이러면 저 대학 못 가요?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관점으로 보면 버리는 과목이 있으면 그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 문제이기 때문에 감점 요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관점으로 보면 건대 같은 경우는 인문과 자연 상관없이 국, 영, 수, 사, 과, 한 이 모든 요 교과의 전 과목을 다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대는 인문 계열은 국, 영, 수, 사 전 과목,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국, 수, 영, 과 전 과목을 반영해요. 상명대는 인문자연 상관없이 전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이렇게 각 대학마다 반영하는 교과가 달라요. 특히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요. 국수 영사과 중에 과목별 3과목씩 국어 셋, 수학 셋, 영어 셋, 사회과학 셋, 총 12과목의 내신만 반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별로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고3 때 원서를 쓰게 되면 제가 만약에 모든 과목을 다 잘 챙겼다. 그러면 서울의 상위권 대학 예를 들어 고대 이런 데는 전교과를 다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쓰는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 말고 나머지는 버렸다. 그럴 때 고대를 쓰면 좀 데미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관심 있는 대학 혹은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떤 교과목들을 반영하는지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 현재 고등학교 교과가 뭐 공통 과목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골라드는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상대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절대 평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각 대학이 공식을 만드는데 상대 평가로 이루어진 공식을 주로 쓰다가 올해 고3부터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면서 절대평가 과목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 중에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전 과목 그 해당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평가를 안 하거나 세 과목 정도만 반영을 해주거나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정성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그 진로 선택 과목 세 과목에 대해서는 A, B, C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고 또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 이렇게 1등급에서 9등급의 등급을 변환해서 적용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그냥 1등급이 몇 점, 2등급이 A 성취도 A는 몇 점, 성취도 B는 몇 점, 성취도 C는 몇 점 이렇게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는 데가 있고요. 또 고대 서강대는 A, B, C 3단계 중에 A등급을 받은 아이들이 몇 프로지? B등급 받은 애들이 몇 프로지? 이 퍼센테이지를 반영한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량 평가하지 않고 그냥 정성 평가하는 대학이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 정도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진로 선택 과목에 C가 좀 많이 떴다. 그러면 미반영 대학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 잘 관리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대 서강대 같은 경우에 A등급의 비율까지도 반영하기 때문에 A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주는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감점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대학하고 정성평가하는 요 세 대학, 그래서 총 5개 대학 정도는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할 때 좀 염두에 둘, 머릿속에 좀 뭔가 생각해 둘 게 있다. 요런 정도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고2가 고3 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학생들은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우리 애가 고3 때는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